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검찰에서 방금 전에 발표한 속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라는데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정유라 씨의 범죄 혐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국정농단의 핵심 관여자라고들 하죠. 정유라 씨에 대해서 그동안 영장 청구 재청구하는 거 신중한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방금 전입니다. 3시 반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재청구한 게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추가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말 세탁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최초 정유라를 소환해 올 때 범죄는 3가지였습니다. 네. 3가지요? 업무방해, 이대 입시 특혜고요. 공무방해는 청담고 재학실 출석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범죄 수익 은닉 부분인데 이 중에 범죄 인도법상에 이 3개 말고 다른 범죄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덴마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네. 범죄 사실이 여러 다르다면 또 덴마크와 협의를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 인도법상에 협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부분은 좀 애매한데 네.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는 그렇게 3가지 중에 2가지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네.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죄 2가지인데 우리 알다시피 기각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범죄 수익 은닉을 추가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삼성하고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네. 그 수익을 받아갔다. 정유라가. 수익을 받아갔다. 그 부분을 아마 추가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하면요. 일단 딱 잘라서 보면 정유라 씨가 무슨 수익을 은닉을 했다는 거고 그럼 그 전에 어떤 범죄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고 요걸 먼저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범죄에 대한 수익을 참 애매합니다. 은닉했다는 통상 재산범죄라든지 네. 횡령이라든지 뇌물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뇌물죄에 기반한 수익들을 네. 제3자가 취득했을 때 그리고 숨겼을 때 이 범죄가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상황상 지금 그 말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예. 삼성하고 지금 재판 중이고 확인된 바가 사실 없거든요. 네. 아직은 나온 게 없다는 그래서 말씀. 지금 보도된 다른 게 지금 많이 정보 자료가 많다고 하지만 네. 그거 관련돼서는 범죄 성립하는 게 제가 아는 바에서는 성립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예. 다만 그걸 갖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마필 갈레샤라든지 보모를 통해서 수사를 했고 이거 관련돼서 증거인멸 우려에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닌가. 그걸 네. 기반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유라 측은 어제 2시간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을지. 글쎄요. 저희들도 그 답은 모르지만 관련한 정유라 씨의 반응, 그동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도 생활하시는 부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봤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재 체류 비용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언제쯤 자, 구장수사장께 제가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돈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범죄 수익 은닉이나 이런 부분들은 독일에서 쓴 돈과 좀 관련이 있을 건데 네. 우리 처음에 정유라 씨 들어올 때 외환거래법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에서 독일로 돈 가져갈 때 무슨 외환 신고를 안 하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왜 검찰이 이번에 재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혐의가 있었다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사유로 집어넣겠죠. 네. 그런데 없는 걸로 봐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검찰이 판단했을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처음에 이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정유라 씨가 이 보증 신용장을 통해서 이 독일에서 이 막대한 그 돈을 대출받았다. 예. 그것도 굉장히 저리에 대출받았다. 저리의 이런 대출이요.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당시에 조사를 했었는데 이 해당 은행을 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돼 있어서 이 적법했다라고 이 검사 결과를 당시 발표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로서는 다시 그 수사를 통해서 살펴봤겠지만 네. 이 외국환 거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이 영장 재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새롭고
추가적인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어떤 하나의 한 축을 국정농단에 있어서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뇌물죄는 추가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죠.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추가했다는 걸까요? 일단 지금 아마 그 검찰이 정유라 씨, 그러니까 기각 이후에 네. 여러 조사를 보면 이제 삼성의 지원 사실을 본인도 인지했다, 알았다는 사실을 이제 정유라가 아마 본인이 실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의 흐름, 네. 삼성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부분 처음에는 아까 보셨겠지만 공항 들어올 때는 다 어머니가 해서 자기는 뭐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어떤 수익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재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산을 예를 들어서 그 삼성으로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독일에서 호텔을 사고 뭐 등등 사는데 그런 과정에 정유라가 본인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명의로 한다든지 예. 이런 식의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최순실 씨만 적용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정유라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뇌물죄는 뭐 적용이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새롭게 구성된 것은 정유라가 처음에 와서 진술과는 달리 삼성의 지원 부분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고 예.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여타의 증거들이 있었지 않는가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박지훈 변호사.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제가 할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검찰이 만약 이번에 영장을 받지 못한다면 타격이 클 겁니다. 예. 타격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청구를 한 거 가면 아. 15일 만에 한 겁니다. 3일이고 지금 18일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 자료가 아니라면 재청구는 우병우 때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첨단고 입시 문제라든지 예. 2대 입시 이거를 갖고 다시 추가를 한다는 건 좀 어려워 보이면 그리고 범죄 수익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수익이 뭔지가 저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법원이 봤을 때는 정말 사정변경이 될 만한 중요 증거가 추가됐느냐 추가됐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가와 있습니다. 검찰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바로 정유라입니다.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안 발부되는지 시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